되게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. 보고나 뭐 이런 걸 보면. 네.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. 근데 위장을 잘해, 이 사람이 보니까. 나 되게 열정 있어. 나 되게 잘할 거야.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. 대표님, 열심히 일을 해도 스스로 나아지는 느낌도 없고 계속 반복되고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? 1차적으로는 일단 조금 차가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를 좀 볼 필요가 있어.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.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을 해.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50시간을 일을 해. 근데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. 그 사람을 10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보면 어떨까? 뭐 열심히 일하고 보긴 힘들죠. 뭐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. 물론 그렇다고 뭐 100시간을 일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. 그러니까 나의 열심히라는 기준이 객관적인 열심히의 기준에 도달을 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.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. 그렇다고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. 서로가 너 되게 열심히 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올려주기도 되게 어렵거든. 내가 얼마 전에도 투자한 회사 중에 한 곳이 뭐 직업 문제로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좀 관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. 보고나 뭐 이런 걸 보면. 네.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100%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. 근데 위장을 잘해, 이 사람이 보니까. 나 되게 열정 있어. 나 되게 잘할 거야.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. 근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.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내가 그 대표랑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그 사람의 기준에서 되게 열심히일 수 있어, 그게. 근데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기준 혹은 뭐 나도 내 주관적인 기준이겠지.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다. 나도 내 어떤 그 주관적인 기준에 봤을 때 당연히 나는 기준치가 좀 높을 거 아니야. 내가 높게 살아왔으니까. 그러면 나는 내 기준까지는 바라지 않아.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해.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보아왔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 기준에서 조금 미달할 수는 있지만 이만큼 미달하면 안 되거든. 근데 그 친구는 이만큼 미달해. 그러면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.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. 근데 그 친구는 스스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. 되게 어려운 문제지. 그래서 그거를 좀 본인 스스로가 파악하고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. 저도 약간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뭐 1년에 한 번씩 모이면 뭐 나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고. 대표님,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있어.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. 뭐 그렇잖아.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난 석유를 파서 부자가 되겠어. 갑자기 강남구에서 내가 막 땅을 파. 한 10년을 파. 그럼 뭐가 나오나? 아니죠. 알고 있지, 우리는.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잖아. 그럼 내가 되게 열심히 파고 있을 수 있어. 물리적인 시간을 내가 100시간을 일주일에 하면서 파고 있을 수가 있다고. 근데 결과물이 어때?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. 그치, 뭐 지하수는 나오면 다행이야. 뭐 온천도 나올 확률이 없어. 사우디에 가서 파. 그럼 내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지. 혹은 내가 유전 측정을 해서 유전이 있는 거 찾았네? 여길 파. 그럼 어때, 가능성이? 조금이라도 있죠. 자, 이렇게 3명이 있다 치자고. 누가 제일 빨리 성공할까? 사우디에 있는 당연히 똑같은 노력을 했다고 쳤을 때. 그러니까 이런 좀 무서운 점이 있어. 그래서 내가 방향 설정을 잘 했나? 이거를 수시로 볼 필요가 있지.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열심히 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. 좋은 예다. 뭐 예를 들어서 웨이트 같은 것도 내가 잘못된 자세로 계속해. 그럼 어떻게 돼? 몸이 막 좋아져? 다쳐.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. 다침을 너무 걱정해서, 물론 막 내 부상을 너무 걱정해서는 운동을 못 하겠어. 이거보다는 운동을 하는 게 나아. 근데 두 번째 좋은 건 뭐야? 올바른 자세를 배워서 계속 하는 거야. 너무 틀린 방법으로 운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손상이 온다는 거지. 방향도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열심히라는 거는 그런 무서운 점이 좀 있지. 진짜 확실히 올바른 방향성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겠네요. 근데 이건 되게 혼자 체크하기 사실 되게 어렵고 주변의 도움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내가 좀 외부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. 이게 지금 내 흐름에 맞는지, 시대에 맞는지 뭐 이런 것.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해가 편하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고. 내가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우리가 빠졌어. 그럼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할까? 굉장히 열심히 해. 그림을 보면서 뭐 줄을 탄 퐁당퐁당이네 뭐 이런 게 있어. 뭐 쉽게 말해서 홀이 나왔으면 다음은 뭐 짝이 나오는 규칙이 있고. 자기네 나름대로 분석을 엄청나게 해. 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, 사람이. 거의 뭐 지금 보면 MIT 수학 공대야 막. 그거 막 카지노를 분석하고 있어. 근데 그 의미가 있나? 그건 그냥 확률 싸움이야. 그렇잖아. 어차피 이 확률은 정해져 있고. 뭐 앞에 뭐가 나왔다고 뒤에 뭐가 나오지 않아. 그게 나오면 이 세상에 카지노가 어떻게 존재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기 도박장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. 과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망할까? 자, 그 사람들 막 잠도 안 자. 일주일씩 막 잠도 안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. 잠깐 쪽잠 자다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, 쪽잠 자다 일어나서 게임하고, 이런 사람들이 있어. 거기서 밥 다 먹고. 자, 열심히 살지, 그 사람도. 그 사람이 과연 잘 될까? 어떻게 될 것 같아? 잘 되지 않겠죠.
망하겠지? 왜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거야 이 사람은?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. 방향을 잘못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. 두 번째는 방향을 잡을 때 내가 뭔가 외부적인 조언과 책이나 어떤 다른 정보들 혹은 교육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방향이 맞는지, 이 흐름에 지금 내 시대의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. 시대적인 트렌드도 체크를 하긴 해야겠네요. 외부적인 요인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대표님,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요즘에 한 가지만 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. 개발자들도 이제 한 가지의 언어 개발만 하지 않고 보통, 물론 뭐 되게 전문화된 회사들은 다르겠지만 뭐 디자이너들도 이제 디자인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든 세상이야. 뭐 퍼블까지 하진 않더라도 디자인을 하면서 그래도 웹딜을 하면서 뭐 조금 다른 걸로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, 특히나 스타트업일수록 그게 심해지겠지.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. 어떤 거에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거에 내가 좀 덜 집중해야 되는지.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. 예를 들어 지시가 한 3-4개 내려왔어. 물론 이런 지시를 일단 잘 내려준 상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해. 상사로서 덕목이야 그게. 근데 내가 이제 그렇지 못한 상사를 만났다고 치자고.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퇴사하지 않는 이상 내가 다시 분리하는 수밖에 없잖아. 이 중에 뭐가 우선순위인가. 그걸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. 내가 예를 들어볼게. 내가 이제 결혼식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. 그럼 우리 직원 중에 뭐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청첩장 디자인을 내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. 그리고 내일 당장 우리가 뭐 거래처 예를 들어 OEM 건이 있다 치자. 그럼 뭐가 중요해? 내일 거래처의 업무가 OEM 더 건이 중요하죠. 중요하겠지? 네.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내 청첩장을 너무 집중해서 하느라고 OEM 준비를 못했어. 그럼 어떻게 돼 회사가? 회사가 손해죠. 문제가 생기지.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지. 예를 드는 거야. 극단적인 예를.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. 작은 일이어도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면 너 왜 이걸 안 했니라고 했을 때 저 이걸 하고 있잖아요. 야 내일 바이어 미팅인데 지금 자료 만들어줘 했을 때 대표님 청첩장 만드느라 못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면 뭐야? 나는 할 말이 없어. 그렇잖아. 내가 둘 다 지시한 거니까 되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지. 하지만 내가 이 직원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떨어지겠지. 물론 그 이전에 좋은 오너를 만나면 이거는 급하지 않아.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해주렴.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게 맞아. 근데 그렇지 못한 오너를 만났을 때는 스스로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지. 그렇지 않으면 백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. 이건 두 번째 말한 방향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다. 대표님,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. 그런 것 같아. 이게 너무 거창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가끔은 내 롤모델을 좀 가까운 데서 찾아보는 게 나쁘지 않아. 직장이야? 그럼 내가 분명히 사람인지라 모여있는 조직 안에서 내 존경심이 스스로가 좀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야. 보통 그 사람을 보면은 대충 열심히 하는 기준치라든가 뭐 좋은 사람의 기준치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은 조금 더 답이 나와. 잘 쓰지 않을 때.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좋아. 물론 나는 포부가 되게 커. 그러면 되게 큰 사람을 찾아야지. 나는 예전에 내가 링컨 자서전하고 카네기 자서전을 읽었을 때 이 사람들처럼 내가 되고 싶더라고.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기준을 잡을 때 내 스스로 이 사람들을 좀 소환을 했어. 야 앉아봐. 나 이렇게 할 건데 너네 생각은 어때?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. 물론 그것도 내 기준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멋있는 우상이 있잖아. 내 존경심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. 이 사람들의 기준이었을 때 이미 내 기준치가 그만큼 높아져 버리잖아. 그러면 내 이 족박 같은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야가 좀 바뀌더라고. 야, 너 생각은 어떠냐?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냐?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답변해 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? 조금 더 그걸 들으면 내가 내 기준치보다 높은 기준치에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. 근데 이건 너무 거창하고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롤모델을 하나 좋은 사람, 내가 봤을 때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, 내가 봤을 때 너무 방향을 잘 잡은 사람들이 있으면 걔네를 내 기준치를 좀 잡는 게 좋아. 그럼 조금 더 명확해진다 이런 것들이.